송원재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권에서 하루 종일 여야가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하느냐 임명하지 않아야 하느냐.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이 나서서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 권한대행은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 헌법재판관 3명을. 그리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임명해야 한다. 내일부터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자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오래전부터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현재 6명인데 이 6명으로 심리가 되겠느냐, 결정이 되겠느냐 논란은 되어 왔습니다. 테스형을 부른 가수 나훈아가 공연 도중에 지금 은퇴 공연을 하고 있죠. 공연 도중에 지난 3일 그 비상계엄을 놓고 깜짝 놀랐다. 이 일을 웃자노. 그러니까 자신의 공연도 중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비상계엄은 정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훈아가 한 번씩 공연 도중에 이 정치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언제나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테스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재명은 내일이 두렵다. 제가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은 내일이 두려울 것이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가져간 이 부분이 이 탄핵 이후의 진행이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이 결정적으로 치명상을 입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게 이재명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움직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권성동의 주장입니다. 대통령 권위시의 권한대행이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다. 그래서 자신의 업무를 소극적으로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라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임명을 하지 않았다. 이게 헌법재판관이 바뀌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인용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 헌법재판관을 임용을 했다. 그 사례를 들어서 임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고, 민주당은 자기의 말이 이제 바뀌고, 민주당은 지금 난처하게 된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헌법재판관을 임용하지 않고 3명을 지금까지 이렇게 질질 끌어온 게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탄핵을 해놓고서는 검찰이라든지 이진숙 이 방통위원장 이 직무정지를 오래 끌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임명하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8년 전에 자기들의 입으로 헌법재판관은 임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난처하니까 권성동이 말이 안 맞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황교안 전 대표도 나서서 자기는 임용하지 않았다. 이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재판관을 임명을 했다.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용을 해야 되느냐, 그 권한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에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관련했습니다.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릴 부분입니다.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헌법재판관 3명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냐, 여권에 유리하냐, 아니면 야권에 유리하냐. 지금 일단은 권성동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로 봐서 여권이 유리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현재 있는 6명으로 심판을 하는 것이 여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좀 불리하다.
그러니까 지금의 6명으로 심리를 할 수 있느냐? 9명이 되면 모두 채워지면 이 3명이 이제 민주당 야당에서 추천한 2사람이고 한 사람은 또 국민의힘에서 추천했으니까 일단 3명이 임명이 되면 민주당에 유리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이 2명을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으니까 불리해지는 것인데 시간적으로는 6명이 지금 현재 6명이 이 추진을 하게 되면 심리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뭐 6명이 심리한다고 뭐 더 빨라지고 9명이 중간에 이렇게 추가가 되면 늦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6명이 하느냐 9명이 하느냐 이거 뭐 8년 전의 경우처럼 임명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주기 위해서 현재 6명으로 심리하고 선고까지 내릴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곧 결정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게 6명으로 지금 심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것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3명 헌법재판관을 임용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추천하지 않고 직무정지 기간을 늘리려고 탄핵한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관련 법에 7명 이상이 되어야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 규정을 일시적으로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심리를 하는 것은 6명으로 심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고까지 할 수 있겠느냐. 특히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이 재판에 대해서 선고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정리를 곧 하겠다. 정리를 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이 없는 것, 법에 규정이 없는 것들이 많이 지금 그런 일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헌재가 제깍제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어줘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딱딱 정해주면 이 정치권에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와 또 사법부, 대법원에서 그동안은 좀 소극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규정이 없는 이런 이 사태에 맞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깍제깍 헌법재판소와 이 사법부가 결정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곧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르면 될 일이다. 어느 쪽이 유리하냐 뭐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거기에 따르면 될 일이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거기에 따르면 될 일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이냐. 또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서 계엄 특검법 이런 것들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여야는 자기 입맛대로 거부권은 행사해라. 그런데 뭐 헌법재판관은 임용하지 마라. 또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이 헌법재판관은 임용해라. 뭐 이렇게 마구잡이로 섞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선을 그어주고 이 가르마를 타주고 또 한덕수 이 권한대행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위헌 요소, 위법 요소가 있는 것은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사법부가 이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재명이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입니다. 이 2심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소송 기록을 받지 않는다. 야당 대표가 뭐 주소가 불명확하다. 이 소송 기록을 받지 않아서 그래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는 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또 했습니다. 위정교사 2심 재판부가 선정이 됐는데 저기에도 아마 변호사를 빨리 임용을 하지 않고 선임을 하지 않고 시간 끌기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법이 아마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이 절차에는 맞게 했지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2번 이 통지를 하고 여전히 받지 않으니까 바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던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노려도
곧바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비친 것이고,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 직격탄을 날린 셈입니다.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2심 판결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대법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즉각 이 가르마를 타주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사실은 내일이 두렵다. 이 탄핵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게 이재명이 정말 바라는 것이었느냐. 이게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인데 이게 이재명이 바라는 부분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와 사법부, 대법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규정이 없는 것, 논란이 되는 것,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어나면 이게 뭐든지 시간이 질질 끌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재판 지연, 수사 지연,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윤 대통령도 각종 지금 소환에 대해서 이 통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죠. 또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이 부분도 시간 끌기를 할 것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뭐 재판 시간 끌기, 이게 논란이 언제나 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18명, 한동훈 대표가 앞장서서 또 민주당이 나서서 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검찰과 소위 경찰, 지금은 공수처로 이제 경찰 수사권은 넘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엄에 관계되는 많은 그 사령관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윤 대통령도 지금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런 경우가 빚어지게 됩니다. 아마 영장이 떨어지면 뭐 이게 내란 혐의라면 영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차라리 질서 있는 퇴진, 지금도 질서 있는 퇴진이 좋았지 않느냐. 탄핵은 좀 피했어야 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탄핵을, 이 지금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급적이면 미루면 미룰수록 분열도 막을 수가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더 미룰 수가 있겠느냐. 질서 있는 퇴진보다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거기에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심리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부분이 혐의가 지금 내란 혐의입니다. 내란 혐의. 이 내란 혐의는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불소추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내란 혐의는 구속시켜야 하는 사안입니다. 내란 혐의는 이게 워낙 엄중해서 내란 혐의만 유일하게 내란 예비 모의죄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내란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수사가 저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한, 질서 있는 퇴진보다는 이 내란 혐의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재판 일정으로 차라리 탄핵이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진행이 됐고,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심판을 앞두고 윤 대통령도 이 재판 시간 끌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이재명도 자기 재판 지연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제깍제깍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재명의 재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아주 빨리 재판관 이 3명 추가 임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라리 이재명에게는 더 두려운 것이다. 이재명은 윤 대통령이 빨리 하야를 해서 내년 2,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이 이재명은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하게 되면서 시간은 더 늘어졌다,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석동현
변호사가, 제가 석동현 변호사는 참 검사로서 훌륭한 검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한 적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그 자유통일당 가고 난 뒤에는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는 없다, 내란 혐의가 없다라는 이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계속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윤 대통령의 변호사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노리는 지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 혐의만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우파 일부에서도 또 제 송원재 TV 오늘 아침에 제가 5월 이 장미 대선, 조기 대선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다 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가능성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은 5월 장미 대선 아니겠느냐. 이 대비를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왜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이 기각이 되지 않고 인용된다라고 생각하느냐. 파면당할 걸 이미 예상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수우파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무혐의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그럴 여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란 혐의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있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저 내란 혐의의 저 수사는 수사대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내란 혐의가 그대로 있는 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시킬 수 있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구속이 될 수가 있는데 탄핵을 하지 않고 또는 하야하지 않고 그대로 시간을 끌 수도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구속되었을 경우에 권한 대행을 둬야 되느냐, 대통령이 감옥에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뭐 학계에서 다수설, 소수설만 있을 뿐입니다. 국정 대혼란입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그걸 이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윤 대통령이 거기에서 살아난다 하더라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 이 내란 혐의 수사도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전체를 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 혐의만은 벗기 위해서 지금 내란 혐의를 벗지 못하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 직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더라도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곧바로 또 구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이 긴급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내란 혐의가 있는 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도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대비를 해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이 수사,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 다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은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이 헌재에서 심판이 있고 또 자신에 대해서 사법부가 굉장히 엄격하게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논란이 되는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하고 있다. 이 헌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재명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야 한다. 물론 이 검찰, 경찰,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는, 이 기소는 계속 뭐 진행이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일정으로 진행되도록 여론을 모아가야 할 때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